산업화와는 거리가 먼 후진 농업 국가였고 국민들은 무엇보다 가난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 오랜 가난의 질곡을 깬 것은 1961년 새로 들어선 혁명정부였다. 혁명정부는 국민을 기아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공약을 어김없이 실천하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고 국민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한 바입니다. 혁명정부는 민생부의 해결과 자주경제 재건을 최우선 국가 목표로 삼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들어갔고 그 무렵 영국 로이드 국제선급협회의 국제선박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신동식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로이드에서 내가 일할 때 영국의 대사로 나와 계신 분이 김유택 대사라는 분이 계셨어. 5.16 군사정부의 초대 경제기획원장 관경 부총리로 임명돼가지고 가시게 됐다. 얼마 안 돼가지고 김유택 장관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최고의 의장 박정희 장군이 우리나라를 해양 국가로 어떻게 하든지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좀 한국에 돌아오게 할 수 없냐고, 와서 일할 수 없냐, 그걸 묻더라 말이지. 그리고 얼마 후 신동식은 일본 동경에서 박정희 의장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동경으로 출장을 오게 됐어. 로이드에서 보내가지고. 김택 장관이 나한테 또 전화를 걸었어. 동경으로. 박정희 의장께서 미국 케너디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을 가시는데 동경에 들려서 교민을 위한 리셉션을 한국 대표부에서 하니까 거기 꼭 참석해서 박정희 의장을 만나라고 말이야. 들어갔는데 별단 사람이 말이지 날 보자마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 당신이 신동식이냐고 딱 반말로 이제 편하게 지나는 건 그만 지나고 우리하고 한국 돌아와서 이제 조국의 애국심을 가지고 이바지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죠. 신동식은 그 순간 울컥 반발심이 솟았고 무슨 자격으로 애국심을 강요하느냐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애초에 국가 발전의 보탬이 되고자 조선을 택한 그였고 결국 길을 찾지 못해 외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참 내가 의기양양할 때거든.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이게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게 짝이 없게 됐잖아. 날 보고 아이 거기 앉으라고 권하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하더라고. 이 신암계 신동식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서 내가 이렇게 오늘 오게 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니 유럽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해주고 가능하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같이 국가 건설에 동참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신동식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오히려 박정희 의장에게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비춰졌고 국가 재건의 큰 축으로 조선 산업을 염두에 두고 있던 박정희 의장은 1961년 신동식을 대한조선공사 기술고문으로 임명한다. 내가 같은 조선공사 풀밭이야 풀밭. 기계라는 게 막 삐딱하게 다 찌그러지고 녹이 슬고 직원들한테 어떻게 지내냐 그래. 말 말라고 말이야. 7개월 동안 월급을 못 했대. 그게 1960년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현주소라고. 상상이 가요. 그래서 우선 풀부터 깎자 해가지고 해외에서 세계 최첨단의 조선 기술을 머리와 몸에 익히고 돌아온 사람이 대한민국 조선 산업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풀 깎는 일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은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조선 산업의 모체라 할 수 있는 대한조선공사가 유일한 조선공업 시설이었지만 배 한 척 만들 수 없는 이름뿐인 조선소였다. 사실은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시설 중에는 가장 큰
선박건조 시설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배, 뭐 수리하던 거, 해방 전부터 짓다만 배 마지막 손질하는 정도의 작업이 있었을 뿐이고 이 일이 없다 보니까 아주 황폐하고 그런 상태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하다 보니까 이 방에 반만한 뭐 이런 커다란 괴짝이 있어. 저게 뭐니까 미국이 원조로 보내준 건데 아직 뜯지도 않고 거기다 그냥 놔뒀다 이게. 그래서 뜯어보니까 전기로야. 전기로라는 게 뭔가 하면 전기로 쇠를 녹이는 전기솥이야. 그래서 그걸 전기를 연결해서 돌려버리고 시험했더니 쇠가 녹혀져. 신동식은 무엇이든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때마침 문교부에서 발주한 학교용 주물난로 제작을 첫 일감으로 맡게 된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의 난방을 장작을 뗐어, 장작을. 근데 그걸 이제 산림녹화 뭐 해가지고 장작이 안 되니까 이 조개탕이라고 그걸 떼려면 주물로 된 그런 난로가 필요해.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만들 데가 없대. 그래서 그걸 일본에서 만들어 와야 된다고 문교부에서 계획을 만들었어. 배 만들 사람이 그까짓 거 만드는 건 뭐 문제가 아니잖아. 나 때문에 부산시가 깨끗해졌을 거야. 고철이라고처럼 모조리 걷다가 쇠를 녹여가지고 난로를 해서. 뭐 배는 아니지만 그런 걸 만드니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문교부에서 돈 받은 거 가지고 월급도 이제 조금 주고. 참으로 오랜만에 대한조선공사에 활기가 돌았다. 그리고 드디어 배를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대한해운공사가 미군의 원조로 도입해 운항하던 대포리호의 수리 작업이었다. 대포리호라는 배가 해운공사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배인데 6.25 때 속초 앞바다에서 좌초가 돼가지고 배가 두 동강이 났어. 근데 우리나라가 배가 필요하니까 그 배를 어떻게 건져가지고 고치면은 뭐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대한해운공사가 배 고쳐본 일도 없는 데서 뭘 고치냐고 그냥 대판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해운공사는 일본 가지고 가서 고치겠다. 조선공사는 한국에서 고치겠다. 그래서 청문회 아닌 청문회가 열려서 박 의장을 모신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하도 우기고 하니까 국내에서 고치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를 짓는 걸 생각하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지어야 되는데 이건 다 저 손상된 배를 가져다가 밑바닥을 완전히 드러냈고 중간 부분들을 만들어 넣어가지고 새 배나 마찬가지 걸 만들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실제 배를 처음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는가. 바다의 관문인 항도 부산에서 4,000톤급 화물선 대포리호의 명령식이 있었는데 이 화물선은 전 군산으로서 5년 전 묵호 앞바다에서 좌초 파손된 것을 그동안 조선공사에서 총 2,950만 원의 비용으로 수리해서 이날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신동식을 비롯한 대한조선공사의 기술자들은 우리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대포리호 수리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1962년 10월 20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과 간부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명명식이 거행됐다. 일본 조선소들도 그거는 어려워서 못한다고 그러던 일이었어. 그 당시에. 근데 우리가 해냈잖아. 하면 된다 하는 자신들을 우리 조선인들한테 심어준 큰 계기가 된 거야. 자, 이게 작은 성취니까 계속해서 잘해보자 그러고 그 동네에 있는 술집에 가서 술도 한 잔 줘서 또 먹고 뭐 이러고 그랬지. 7월 24일 부산에 있는 대한조선공사 제2독호에서는 새로이 건조된 외형 화물선 신양호의 명령 및 진술식이 박정희 의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대포리호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키운 조선공사는 이후 3,500톤급 선박인 신양호와 동양호 등을 잇따라 수주하며 건조에 성공하는 쾌거를 올렸다.
하지만 조선공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다. 소기의 성과를 거뒀음에도 여전히 발전 가능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정재계 인사들이 많았고, 미국의 중장비 업체인 인거솔 랜드사가 자사의 물류기지로 조선공사 부지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매각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신동식을 비롯해 당시 대한조선공사 사장 이영진과 임원들은 서울로 상경했고, 순서를 정해 매각 반대 시위에 나섰다. 우리나라 조선소의 고린 대한조선공사를 지키기 위해서 풀밭 속에서 쌀 한 대박씩 먹으면서도 그걸 지킨 사람들의 그러한 정신, 조선을 공부한 사람들의 뜻, 이런 거를 송두리째 그 사람들이 비빌 언덕이 조선공사 하나뿐인데 그걸 없애겠다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래서 그냥 정말 1인 시위를 해가지고 그걸 내가 막았지. 막아가지고 못하게 했지. 그 당시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매각 문제가 얘기가 있었는데, 정부로서는 가장 그 골치 아픈 일이 하나였거든요. 조선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 우리나라 건국 초부터 주요 산업으로 그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유일한 시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꼭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업체고 또 일거리가 없는 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산업의 하나였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한조선공사의 매각은 막았지만 당시 신동식은 뚝심과 열정만으로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고, 자신을 천거했던 김유택 장관을 찾아가 한국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힌다. 내가 김정은한테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청년의 힘 가지고는 이게 될 일이 아니다 말이야.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저는 한국에서 안 되겠습니다. 저는 외국에 도로 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신동식은 미국행을 택했다. 영국의 로이드와 쌍벽을 이루는 ABS 선급협회 본사에 지원서를 넣어 합격했고, 로이드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 선박 검사관으로서 일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떠난 것 같고, 이게 아주 찡찡하고 좋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 민선 대통령이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오신 거야. 오는데 나를 잊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묵는 호텔로 신동식을 불렀다. 지도를 이렇게 3년이 받았는데 할 게 많을 거 아니야. 고기를 잡든지 물건을 나르든지 배를 짓든지 우리가 해양 입국을 해서 하면은 좀 시야도 넓어지고 뭐 많게 아니야.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서 좀 같이 좀 다시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간곡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가슴이 막 메어지는 것 같아. 내가 뭔데 그 바쁜 와중에 나를 나 같은 젊은 청년으로 붙들고. 박정희 대통령의 설득에 신동식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1966년 대통령 정무비서관에 임명되면서 관료의 길을 걷게 된다. 정무비서관이라는 자리를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2급인데 나는 1급으로 특별히 발령을 내주더라고. 얼마 안 가가지고 청와대 조직을 바꿔버려. 수석비서관 제도로. 이우락 비서실장이 날 부르더니 당신이 경제수석을 맡아야 되겠어 이런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경제수석을 하느냐고 말이지. 그랬더니 이우락 씨가 날 보고 내가 결정한 거 아니래. 나한테 이렇게 따지지 말고 따지려면 대통령한테 직접 따지라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한테 사실은 내가 왜 경제수석이냐라고 따지듯 물었을 때, 자, 우리나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돈이 없으니 돈을 꼬아야 되는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당신 영어 하잖아.
돈을 가지고 와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당신이 엔지니어냐? 그러니까 줄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결국 신동식은 1968년 3월 대한민국 초대 제2경제수석 비서관에 임명됐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회사회정 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까지 겸임하게 된다. 그 무렵 신동식은 각종 보고서를 훑어보던 중 세계은행의 경제협력 자금으로 614만 달러를 대만에 지원, 참치어선 20척을 국제 입찰로 건조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게 됐고 대한조선공사와 함께 입찰을 준비했다. 대만에서 어선을 발주를 했는데 250톤짜리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작은 배죠. 그런 배를 그 20여 척을 이제 발주를 했는데 그거를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선공사에서 응찰해가지고 근소한 차로 그 저희가 낙찰을 받고 이후 본격적인 선박 건조가 시작됐지만 사람들은 건조되는 배를 보면서도 반신반의했다.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배를 어떻게 건조하고 어떻게 외국에 납품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많은 의문을 가졌던 거죠. 저 스스로도 저거 제대로 수출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걱정을 좀 하기는 했는데 그 배가 큰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했죠. 참치어선의 건조를 성공적으로 마친 대한조선공사는 1970년 1월 마지막 배까지 무사히 대만에 인도할 수 있었고 이는 수출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이라는 데가 제대로 배를 질 수 있는 나라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는데 작은 배지만 전 세계에 다닐 수 있는 배를 만들었고 그리고 재밌는 게 그 대만의 그 20여 척의 배들이 선주가 뭐 3사람이 배 하나, 뭐 5사람이 배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선주들의 선전, 외국에 다니면서의 선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에도 꽤 괜찮은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구나 하는 거를 그 돈 안 들이고 홍보를 한 셈입니다. 또한 신동식은 끊임없이 조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수시로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 조선 산업 발전 계획안을 보고하기도 했는데 그의 제안들이 차츰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는 임진왜란 때 이 충무공이 첫 번째 승리를 거둔 허제도 옥포입니다. 이곳에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5년 만인 금년 연말에 완공되면 최대선 100만 톤급의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추고 연간 120만 톤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신동식이 그토록 꿈꿔왔던 대형 조선소, 옥포조선소의 건설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그 당시 세계에서